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제 경시생분과 소시생분께서 각각 이제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공통적인 좀 답변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경찰 공무원 준비를 시작해서 기본 개념을 다 완강을 하였는데 막상 기출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용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제 초시생분들이 기본서를 공부하고 나서 기출을 풀려고 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초시생이 기출을 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서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서를 한번 다 봤다고 하더라도 사실 남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단원별 기출을 직접 풀 수 있는 학생들은 단원별 기출은 재시생 분들에 한해서 풀기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뭐 해서 구급 공무원을 준비해요. 근데 뭐 국어, 영어, 한국사를 수능 때 잘했어. 뭐 그런 학생들은 기반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위주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시생은 단원별 기출을 풀지 마세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뭔가를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래도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푸는 게 의미가 있지, 기본서 한번 보고서 아는 내용이 없는데 푸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따라서 초시생분들은요, 아니 또는 단원별 과목별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단원별 기출을 푼다기보다는 아웃풋 연습하는 푸는 연습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래도 단원 기출 좀 풀어봐야지 아웃풋 연습도 되고 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을 분석을 하고 나서 회독을 하잖아요. 저는 기출 3회독까지 추천하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원별 기출 문제집, 단원별 문제집, 뭐 모의고사도 괜찮고요. 단원별 모의고사나 아니면 단원별 뭐 OX 문제집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풀고, 그 다음에 최근 중요직렬 시행처별 기출도 풀 겁니다. 최근 중요직렬 시행처별 기출도 풀 거고, 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도 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푸는 연습은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기반이 잡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기출을 풀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굳이. 하지만 기출을 단원별 기출 또는 어떤 기출을 직접 풀어야 하는 과목 또는 영역도 있습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비문학이나 독해는 그건 직접 풀어야 돼요. 왜냐면 수험생분들이 자신이 어쨌든 해석하면서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이나 답의 단서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일단 독해는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또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과목도 그건 직접 풀어야 돼요. 구급 공무원 수험생들은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또 전공 과목에서 구급에서는 우리 계산 문제 있잖아요. 소방도 있지만, 자, 계산 문제는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풀기도 힘들 뿐더러 분석을 하고서 나중에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이럴 때는 기본서를 해독 후에, 기본서는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는 그냥 1회도 보고 나서 1회독 후 바로 그냥 기출 분석을 들어가세요. 왜냐면 기본서를 2번 보든 3번 보든 어차피 기출을 안 풀려요.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은 좀 빠르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과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과목이라고 할게요. 소방과 경찰 학생들이 영어 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영어 과목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계별로 연습을 하고 그 후에 시행처별 기출로 들어가면 되지만, 이거 외에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로 바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본서를 공부를 여러 번 하고서 또는 완벽하게 하고서 기출을 들어가기엔 너무 늦고, 또 기본서를 공부했다고 해서 기출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워낙 기본서에서 많은 양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생분들 중에서는 작년에 기본서 기출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출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풀어도 괜찮다. 하지만 초시생들은 풀지 말자. 왜냐면 푸는 거는 나중에 단원별 문제지, 시행착오의 기출, 전보인 모의고사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출 해석도 빨리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초시생분들이 좀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풀 수 없는 단계에서 막 풀려고 하니까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럼 뒤에서 나중에 정작 풀어야 하는 시기가 상당히 기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공무원 수험생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저는 현재 군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월에 전역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군대에서 건전제랑 가산점을 다 갖추었고, 대단하네요. 요즘 뭐 저도 이제 수능이나 편입 학생들도 관리를 하지만 군대에서 이제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인강으로 기본 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자, 이제 전역하고는 6개월 정도 시간이 났는데 행정법, 학개론, 법규 순으로 기출을 돌리고 기본서 단권화시키면서 해석수 늘리는 식으로 공부하면 괜찮을까요? 먼저 행정법부터 기출을 돌리고 단권화시키고 학개론, 법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하루에 3과목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일단 군복무 지금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몸 건강히 제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우선 지금 전역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서는 어쨌든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만약에 뭐 3과목 공부한다. 그럼 뭐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소방학을 공부한다 치고 오후에는 뭐 관계법규, 뭐 저녁에는 행정법 총론을 공부한다고 핸드폰 총론을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아직 9월 전까지는 일단 군대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 위주로 일단 기출을 1회도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소방공무원 기출 2회독과 3회독 이제 공부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1회독 공부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소방공무원 단원별 기출 1회독. 그리고 참고로 항상 행정법이 상당히 늦게 나오거든요, 강의가요. 그래서 행정법을 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강의가 좀 많이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교재가 늘 항상 개정이 늦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은 재시생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초시생분들은 좀 많이 늦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방학 또는 소방관계법규까지는 작년 교재를 혹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개정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미리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출 1회동에서는 첫 번째는 일단 오답은 정답으로 다 고쳐 놓으세요. 재시생분들 중에서 만약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은 풀어도 상관없는데 못 푸는 학생들은 그냥 빠르게 다 정답을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단원별로 목차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뭐 교재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제 범위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출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중에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럼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나뉠 거예요. 기출 범위냐 아니면 기출 범위가 아니냐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어쨌든 지역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기출에서 나온 포인트라고 하면은 일단 기출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출이 아닌 부분은 이건 당장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나누셔야 합니다. 학생분들이 보통 이제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 워낙 지역적인 걸 다 많이 넣어놓고 조준율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니 정작 기본서 기출의 주요 포인트를 못 잡은 상태에서 지역적인 걸 고민한다는 거죠. 일단 기출도 워낙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기출만 좀 먼저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좀 잡고 나서 나중에 지역적인 걸 좀 확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출에 나온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체크를 하게 되면은 추후에 우리가 기출 2회도 3회도 하면서 나중에는 이 기출 나온 부분 위주로 봐야지. 약간 이렇게 우선순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본문과 딱 선지를 딱 보고서 거기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보고서 아 이거 다 기본서에서 어떤 단어에 어떤 목차 있는 내용인지 이렇게 알아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나중에 뭐 목차 공부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추후에 기본서 단거나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본문과 그리고 선지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해 주세요. 교재별로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기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알게 됩니다. 문제 계속 자주 같은 문제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자, 이런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우리가 본문과 선지를 딱 보고서 거기서 출제 범위를 알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딱 봐가지고 맞아 이거 이쪽 단어에서 이런 문제였지 하고 여러분들이 정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를 하자. 잘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하며 반복을 하고 기출을 반복하고 그리고 기본서 단거 작업을 하면서 다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선지 있잖아요. 틀린 선지에서는 일단 한정을 체크해야 돼. 근데 이 한정 체크는 취재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을 알 수 있다. 취재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오답은 정답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면 그 고친 부분이 나중에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되고요. 또 한정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오답 패턴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소방 공무원 소방 시험장에서는 지적적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지적적 문제가 나오면은 학생들이 이제 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고는 바로 선지 수호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틀린 부분을 한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가서 못 푸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선지를 보는데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선지밖에 안 남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해설의 관련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기. 그래서 사실 기출 교재가 해설이 자세하면 참 좋습니다. 해설이 자세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의 이론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정 직렬, 막 공모 같은 경우는 막 기술 직렬이나 그쪽은 기출의 해설이 너무 부실해요. 안 주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기본서를 펼쳐놓고 발췌독을 해주세요. 어차피 추후에 우리가 기본서 단거가 작업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 1독은 이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출 2독, 3회독도 제가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하겠지만 기출을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출에 있는 포인트만 잡는 것도 다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근데 많은 소방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시행착오 했던 게 뭐냐면 지역적으로 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본서 기출에서 정작 알아야 하는 우선순위는 다 놓치고 지역적인 걸 공부하니까 개념이 섞이거나 아니면 기반이 잡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출 1회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공부 방법은 일단 기출은 이렇게 1회독 하고 나서 나중에 기출 2회독 때 저희는 삭제 작업도 할 거고 중요 직렬 위주로 좀 볼 거고요. 기출 3회독에서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삭제 작업과 중요 직렬 위주로 보면서 여기서 이제 기본서 단거나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과목별로 기반이 잡혀요. 기반이 잡힌다는 거는 적어도 그래도 이 과목 문제를 풀 때 이 과목은 이 단원에선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 시험에 나왔다면 이런 게 중요 포인트, 이런 게 키워드고 이런 건 출제자가 의도한 한정이고 그러면 이렇게 기반이 잡히면 이제 444 3단계에서 문제 풀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단원별 문제집을 푸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최근 중요 직렬 시행처별 기출도 풀 거고
마지막에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거는 여기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 풀고 분석을 다 하는 거죠. 또 낳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원별 기출. 자, 앞에서는 우리가 2단계에서는 중요직렬 위주로 봤다면 이제 여기서는 타직렬 기출 확장시키는 거죠. 분석하고 삭제 작업하고, 그리고 혹시 기본서 단권화에 빠진 게 있다? 그럼 기본서 단권화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기본서 단권화에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기본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단원별, 시행처별, 기출의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 기본서 단권화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군인이시니까 일단 몸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가장 최고고요. 그리고 군인인 상태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과목 위주로 일단 기출 1등을 다 끝내놓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전역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역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반도 저쪽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집중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습득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